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수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하고 강남구의 갈등, 하여튼 뭐 계속 사안별로 계속 갈등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그 인사 갈등까지 일어났어요. 이건 어떤 일인가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일단 보통 기술직들은 서울시 내에서 통합 인사를 합니다. 물론 기술직이 아니어도요. 사실상 통합 인사들을 많이 하죠. 강남구에 있다가 송파구에 갔다가 이렇게 옮기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렇기도 하고, 네. 뭐 강남구에 있다가 일정 정도 경륜이 쌓이고 뭐 능력이 보장된다면 서울시로 서울시도 갔다가, 가고. 그리고 다시 또 강남구로 왔다가 이런 게 이제 통합 인사 아닙니까? 네. 그 통합 인사를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죠. 네. 실제로 구에만 있다 보면은 시야가 좁아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 같은데 또 발령을 받아서 전체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따져보다 보면은 그 큰 거시적인 관점을 갖다 느끼게 되고, 또 너무 거시적인 그런 관점 속에서 일을만 하다 보면은 개별 구청들의 현장 사안에 대해서 둔감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땐 다시 또 현장으로 가볼 수 있는 이런 순환 인사들은 물론 한 곳에서 정말 오랫동안 하면 전문성이 담보된다는 그런 측면들도 있겠지만, 또 순환 인사의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순환 인사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통합 인사를 하는 것인데, 네. 그런데 서울시와 강남구가 한국전력 터 개발을 갖고 갈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인사까지도 불거진 거예요. 어, 그 강남구에서는요. 네. 한국전력 터 개발을 담당하는 도시계획과장을 외부 인사로 채용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왜 외부 인사로 그럼 굳이 채용을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아니 통합 인사권을 강남구가 아니라 기술직 통합 인사를 할 때는 특히 서울시가 인사권을 갖게 되는데, 네. 서울시 인사권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공정하게 일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독자적으로 외부 인사를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니까 네.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굳이 공모를 강행했어요. 공모를 강행했는데 공모가 실패했거든요. 실제로 마땅한 인력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정직이었던 사람을 네. 승진을 시켜가지고 도시계획 과장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사실은 기술직이 가야지만 마땅한 곳인데, 실제로 도시계획 과장이라고 하는 곳은 뭐 기본적으로 설계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뭐 이런 것 관련돼 있는 법들에 대해서 능통해야 되는 그런 위치고, 뭐 디자인적인 감각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식견이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가야 되는 자리예요. 행정직이 가가지고 일을 했을 때 물론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수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이 될 수 있는 자리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행정직인 사람을 도시계획 과장으로 임명하니까 서울시에서는 통합인사에서 아예 그 도시계획 과장 자체를 빼버렸죠. 빼버리고 이제 진행을 하다가, 네. 그러다가 지금 현재 이런 인사 갈등을 낳는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서울시가 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서 강남구에 손을 내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소용이 별로 없었나요?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원칙대로 가자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행정직인 사람을 억지로 기술직을 만들어 놨잖아요. 네. 이런 일들을 사실 뭐 구 단위 이하에서 네. 이제 구가 관리 감독을 하는데, 제가 이제 구 산하에 공공기관에 있어봤잖아요. 밑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을 했으면은요 대표 잘리는 사안이에요. 정말입니다. 심각한 사안이죠. 예, 심각한 사안이죠. 인사권을 침해하는 거죠. 인사를 서로가 독자적인 그런 영역들이 있고, 그걸 위해서 법으로 조례로 기술직 공무원들 따로 뽑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기술직 자리에 앉혀놓는 것 자체가 인사의 전횡이죠. 이렇게 되면은 뭐 위에 상위 감시하는 기관에서는 네. 그 책임을 묻게 돼 있는 거고, 만약에 제가 있던 그런 공공기관에서 그런 짓을 했다면 그 상위 기관의 마포구청에서 뭐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런데 정원을 조정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통제를 받고 네.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됐으니 네. 이제 서울시에서 제안은 그럼 기술직 정원을 다시 복귀하자.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장을 행정직으로 이제 아예 바꾸던가 해가지고 줄어든 기술직 정원을 다시 복구하자. 그게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줄어든-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도시계획과장이 기획팀장을 행정직 기획팀장을 승격을 시켜가지고 기술직 자체의
정원이 줄어든 그런 상황들이 돼버렸으니까 예. 행정직이 한 명이 더 들어갔잖아요. 기술직 예. 자리를 하나 더 맡아서. 그러니까 그 기술직을 하나 더 뽑을 수 있게끔 원상 복귀를 하자. 뭐 도시계획과장 자리가 아니어도 기술직이 원래 6명을 뽑게 돼 있다 그러면 6명으로 이렇게 그 제대로 다시 복귀를 해놓자. 예전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걸 강남구에서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요구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일방적이고 불합리적인 요구냐. 예, 왜 그런 거예요, 이게요? 저는 사실 그 이유를 좀 잘 찾지를 못하겠는 게 왜냐하면 강남구에서 네. 공공기여금 사용 협의가 다 마무리되면 도시계획과장을 다시 기술직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아, 한전터 개발 문제 정리되면요? 그러면 다시 기술직 정원을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 되기 전까지는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 통합인산이 뭐니 이런 데서부터 있는 모든 핵심이 공공기여금을 어떻게 쓸 거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이거는 사실 딴지 걸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정말 원칙적인 어떤 방법들을 그러니까 서울시가 항복하라는 것 외에는 없는 거죠. 공공기여금을 전부 다 강남구에서 써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줘야 모든 말을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과연 그런 것들이 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비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서울시 입장에서 이 강남구의 예외상을 인정하게 되면은 기존에 쭉 해왔던 통합인사권의 원칙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른 구에도. 그건 어떻게 서울시로 봤을 때는 물러설 수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 뭐 서울시가 많이 피해가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강남구 내에 그 직원들의 그 인사 적체 현상이 더 큰 피해입니다. 그렇게 강남구 사람들은 그럼 통합인사권에 해당이 안 되니까 되는군요. 그 안에서 날이 가면은 승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승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자리는 정해져 있잖아요. 네. 정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승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되게 말씀드렸지만 구라고 하는 곳에 오래 묶여 있다 보면은 네. 좀 더 큰 시야를 갖다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직원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포부들과 계획, 네. 비전들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강남구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인사상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원을 조정하겠다. 근데 이 정원 조정하는 사항은 혼자서 조정했다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원을 조정할 때 시의회, 구의회를 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도 협의를 해서 우리가 정원을 이렇게 불가결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뭐 2급은 몇 자리, 3급은 몇 자리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들을 몇 개를 어떻게 조정을 하겠습니다라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혼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승리 대상인 분들은 냉가슴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네, 뭐 서울시와 강남구의 그 의견 차이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뭐이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될지 가늠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통합인사 복귀를 요청한 서울시 그리고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요구다라는 강남구 양측의 입장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 서울시가 이제 광역 단체고 그리고 기초 단체가 구 아닙니까? 그러면 기초 단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서울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갈등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을 갖다가 그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통합 인사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역할들을 하거든요. 통합 인사를 통해서 또 강남구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시에 가서 그런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고 또 강남구의 사정을 잘 모르던 사람들이 그 강남구에 내려와서 또 승진으로 내려오게 되죠, 보통. 그러면서 예. 여기서 대략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뭐 그 조정을 하기도 하고 중재를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현재 보시면 공공기여금을 갖다가 반드시 강남구에서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강남구가 철회를 하지 않으면서 네. 갈등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인사의 어떤 원칙에까지도 어떤 훼손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좀 테이블을 만들어서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기본적으로 공공기여금에 대한 부분은요, 그 강남구가 명분이 없습니다. 이제 전국에서 지금 다 국민들이 다 그 설문조사를 하고 또 자기 의견들을 밝히고 있잖아요. 여론들이 전부 공공기여금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사실은 강남구의 입장에서도요, 그 부분이 전체가 다 한꺼번에 그
나름대로의 기획안들을 가지고 함께 개발되는 것들이 훨씬 더 강남구에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들도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원점에서부터 좀 얘기를 좀 나누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네. 어떤 정치적인 뭐 욕구들이 개입을 해서 또 정치적인 계산들이 개입을 해서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국민들과 국민들한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기술직 통합 인사에 이어서요. 강남대로 조명시설 미디어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볼거리로 조금 유명세를 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미디어폴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부터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 미디어폴을 자주 봅니다. 네. 강남대로 양쪽에 길쭉하고 검은 구조물들이 세워져 있어요. 네. 이 구조물들은 미디어 아트들을 소화할 수도 있고 네. 또 거기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도 있게끔 만든 네. 그런 최첨단 어떻게 보면은 매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여기서 뭐 조명도 있고, 그러니까 가로등도 할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미디어 아트들도 보여줄 수 있고, 광고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밑에 내려가면은 온갖 정보들을 돌려서 보게끔 하는 것인데, 이걸 이제 2009년에 네. 디자인 서울의 어떤 정책 일환으로 강남구의 볼거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함께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번 달부터 작동을 멈췄어요. 이유가 서울시가 2013년에 개정된 법을 근거로 해서 미디어폴은 불법 광고판이다 이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서울시는? 서울시가 그러면은 함께 강남구하고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서울시가 만들 때는 네. 시민들을 위한 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미디어폴을 허락을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그 사업 계획에 보면 뉴스라든가 날씨라든가 교통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제공을 하게 돼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무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광고를 받게끔 해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광고판이에요, 그냥. 정보 제공은 없고요. 정보 제공이 있다 그러지만 그 정보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없고 네. 또 미디어폴이라고 하는 것의 구조적인 특징상 그 정보가 이 미디어폴이 어떤 거냐면 기둥이란 말이에요. 네. 기둥이다 보니까 멀리서 보면 거기서 일정 정도 크기가 아니면은 그 정보를 손쉽게 가독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폭은 좁기 때문에 가독을 할 수 있게끔 크기로 정보를 많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 가까이 가서 미디어폴에 그걸 가서 봐야 되는군요. 이제 직접 이렇게 두들겨 보거나 하는 식으로 그 요즘 지하철에 가보면 미디어 게시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눌러서 보게끔 돼 있는데 그거 보는 사람이 요즘 어디 있습니까? 다 스마트폰에 다 돼 있는데 네. 저만 해도 지하철 이용한다거나 그 네. 날씨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스마트폰에서 보는데 굳이 미디어폴 찾아가지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미디어폴이라고 하는 기술이 2009년도에는 최첨단일지 모르지만 2015년에 대해서는 낡은 게 돼버렸고 네. 실제로는 미디어 아트와 광고를 위한 그런 용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강남대로에만 이런 네. 광고물을 허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명분을 강남구가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네.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실제로 원래의 목적과 달리 사용됐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광고판에 불과하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불법 시설물인데다가 또 실효성도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과 비슷한 맥락이 되겠지만 근데 좀 조사를 해본 게 있어요. 네. 2013년도 2월에 법이 바뀌었을 때죠. 네네. 한 매체가 강남대로 22개의 미디어폴을 이용하는 시민을 조사를 해봤어요.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는 5명이 채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닐 시간인데 2시에서 4시 사이면 강남대로를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예. 해요. 네네. 그런데 5명 정도예요. 그러면 뭐 점심시간 같이 유동인구가 갑자기 몰려 나올 때는 많이 사용하는, 그때도 사용 안 해요, 잘. 예. 그러니까 거의 광고를 보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면 24시간 광고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광고에 대한 피로도를 갖다 호소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솔직히 운전을 할 때 제가 이제 대학로에 그런 광고판을 갖다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네. 서울시하고 종로구에 어떤 거냐면 대학로는 전부 연극의 거리인데 너무 현수막이라든지 포스터가 난립돼 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거를 갖다 붙일 때마다 배우들 그냥 즉결 심판을 자꾸 넘기고 하니까 네. 차라리 그러면 광고판을 충분히 넓히자. 그러니까 장소가 없어서 광고판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앙분리대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중앙분리대가 어차피 있으니 중앙분리대에 현수막들이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하거나 거기에 포스터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걸 서비스를 하게끔 하고 공공단체들이 그걸 위탁받아서 하게끔 하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이유가
시선을 빼앗겨서 운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가난한 연극인들이 제안을 하는 건 안 된다고 하고 여기 대기업들이 이렇게 광고를 하는 미디어 폴은 됩니까? 네. 사실 이게 특혜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거기에 그 광고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네. 대기업들 아니면 네. 뭐 영화, 그리고 또 뭐 연극들 중에서도 정말 대규모 뮤지컬 이런 거 아니면 거기 광고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단가가 안 맞아서.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한 전용 광고판인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데 왜 세금을 쓰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그거는 개개인이 돈을 들여가지고요, 개개인이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 적당한 위치들에 만들면 되는 거지 서울시하고 강남구가 나서서 그걸 만들고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지금 현재 관리와 수리 보수에 연간 17억 원 가량이 소요되는데 이걸 민간 위탁 운영자가 부담을 하고 이걸 부담해야 되니까 광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공공의 정보를 계속 보여주고 그래서 공공이 그 뭐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또 다른 얘기인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또 공공이 하기도 어려워요. 지금 너무 많은 돈들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 본래의 의도대로 지금 이게 미디어폴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네. 강남구청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수입이 좀 짭짤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 수입이 강남구청으로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수입도 안 들어와요?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광고판을 갖다 낸다고 해서 무조건 그 수익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점용료 같은 건 이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뭐 대학로 같은 경우도 보면은 광고판들이 이렇게 세워진다고 하면 그 광고판을 점용하고 있는 점용료들을 갖다가 뭐 다달이 얼마씩 해가지고 임대 내고, 형식으로.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개첨을 하게 되면 그 개첨하는 데에서 광고 개첨 비용을 받아가지고 네. 그것들을 그 경비로 정산을 하고 나머지는 그 위탁 운영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 공공의 목적에 사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큰 돈을 남길 수가 없게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점용료는 내겠죠. 예, 예.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강남구청이 하기를 싫어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럼 왜 그러는 기본적으로 거죠? 예. 일단 이유가 뭐예요? 이것들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계속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만들어 놨는데 네. 그런데 이걸 그냥 철거해라라고 하면 철거 비용이니 이런 것들을 다 또 드려야 되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뭐 설치 비용뿐만 아니라 관리 비용도 많이 들었는데 운영에까지 논란이 일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문제 어떻게 좀 해결책을 찾아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미디어폴이라고 하는 별 의미 성격이 없다면서 뉴스나 이런 거 정보 제공하는 거. 그렇죠. 그건 아니더라도 그러면 조금 더 보다 많은 시민들이 그 정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되거든요. 네. 또 공공의 정보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 지금 유지비가 너무 비싸니까 글쎄요, 연간 17억 원이 예, 된다면서. 그 네. 유지비를 감당을 하는 민간 위탁 운영자는 없고요. 그냥 직영을 해서 차라리 그래 17억 원은 그냥 세비해서 쓰겠다. 네. 그 대신 이거를 정책을 갖다 홍보하고 또 다양하게 시민들이 서로가 서로의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게끔 써보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또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물론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는 듣겠죠. 네. 사실 여기에 광고를 갖다 내려면 좀 미디어 아트적인 혹은 뭐 제대로 된 동영상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뭐 줘야 될 텐데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무슨 그 구의 그 그래요. 커뮤니티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일단 서울시가 철거 결정을 내린 거죠, 이거는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뭐 단서는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좀 강남구가 얘기를 하면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해봅니다. 예. 네, 자 기술직 통합 인사 그리고 강남대로 미디어풀 논란에 이어서 서울시와 강남구의 엇박자 갈등 이번에는 세택입니다. 강남구가 세택 내에 서울시 운영 시설물을 철거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섰죠. 강남구가 반격에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저희 집 부근입니다. 대추동에 있는 세택인데요. 네. 시설물의 일부를 연말까지 행정 대집행을 벌여 모두 철거하겠다고 강남구에 얘기를 했어요. 구가 합동 점검반을 꾸려서 세택을 포함한 관내 대형 3개 시설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벌였는데 네. 그런데 이제 세택 때문에 다른 2개 시설이 조사를 받은 건 아닌가 하는 의혹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택 부지 내 전시장에 무단 증축을 했고 5개 발전기실을 만들었고 또 재활용과 쓰레기 분리 시설이나 직원 휴게실 등이 이제 불법 시설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소방시설도 갖추지 않아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서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많고 이곳을 찾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2, 3년 한시적으로 운영할 시설에 적지 않은 예산을 무리하게 투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네. 이 2, 3년 한시적으로 운영할 시설이라는 게 바로 시민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 3년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알겠죠? 그 시민청 거기다 예. 만들지 말라 이겁니까? 제2시민청. 그러니까요. 뭐 다음번에 박원순 시장이 안 되면은 시민청 어차피 없어질 건데 왜 그걸 위해 만드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 그렇지 했어요? 아니 2, 3년 한시적으로 운영할 시설에 적지 않은 예산을 그때까지만 드리느냐. 시민청이 시민청이 그 다음에 아. 그 시장이 들어와서 시민청을 계속 운영할 수도 있을 텐데 네. 그건 전제로 두지 않고 이거는 박원순 시장의 사업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 내에서만 사용될 것이다. 그러니 2, 3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아니냐. 여기에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는 거냐. 모범을 보여야 될 서울시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있는 상식적으로 거죠. 생각했을 때 제2의 시민청이 강남구에 세워진다 그러면 강남 구민들이 혜택 보는 거 아닌가요? 글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정치적인 단체도 아니고요. 그 강남구에 시민청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반가웠었는데 네. 그런데 그 강남구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민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네. 그 강남 구민과 소통 좀 하자고 현수막이 엄청나게 붙어 있거든요. 지금 강남구에 가보면 시장님 제발 소통 좀 해주세요. 그래서 시민청을 만들어서 청자가 귀 청자 아닙니까? 네. 들을 청자. 네. 시민청을 만들어서 소통하겠다고 거기 시설을 하겠다는데 그거는 불법 시설물이다라고 해서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는 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산업진흥원 같은 경우 이 세택 아닙니까? 이 네. 세택이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 의무 이행 청구를 내서 용도 변경을 승인받은 그런 상태거든요. 서울시로부터. 네. 서울시로부터 용도 변경은 승인받았는데 네. 강남구에서 불법 시설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참 뭘 어디를 쫓아가야 될지 이런 갈등들에 대해서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예, 이 서울시와 강남구 통합 인사권 문제, 또 미디어폴 문제, 그리고 지금 세택의 제2시민청 문제. 네. 이 세 가지뿐인가요? 더 없나요? 더 많이 있죠. 많이 계속적으로 있습니까? 지금 아, 서울시와 지금 보세요. 시의회에서도 네. 강남구의 심지어 직원이 시의회에 가서 막말을 했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또 시의회가 정해되는 소동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를 그 구민들이나 시민들은 굉장히 피곤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강남구가 또 별도로 독립하게 했다 그랬죠? 예, 특별구로. 그런 얘기들도 했었죠. 예. 하여튼 좀 갈수록 좀 맞습니다. 그러네요. 네, 뭐 날이 갈수록 산이 더해지는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 뭐 그러면서 시민들의 필요가 더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해결의 심화를 좀 찾아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만나야죠.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만나는 방식을 놓고도 또 누구랑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놓고도 이제 갈등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래요. 다 떠나서 그냥 좀 제발 좀 만났으면 좋겠고요. 네. 구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만나서 끝장 토론을 하셔서라도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누가 더 좋겠습니다. 문제가 많은 겁니까? 박원순 시장입니까? 신현희 청장입니까? 그거는 이제 시민들과 구민들이 알아줄 그래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논란이 더해지고 있는데 정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갈까봐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